이제 마지막에 집합건물법에 대한 얘기들을 들어가 보죠. 구분 소유권이 성립되려면 요건 두 가지가 갖춰야 되죠. 항상 법은 요건 싸움이니까 기준 싸움이에요. 첫째는 그 건물 자체가 구조상, 이용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독립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건물을 구분 소유를 하려는 구분 행위가 있어야 돼. 그럼 둘 중에 하나라도 갖춰지지 않으면 구분 소유권이 성립돼야 한대요. 안 되죠. 물론 구분행위라는 게 꼭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 그럼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췄어. 그럼 요건 하나는 갖춰졌죠. 근데 즉 건물은 이렇게 져놓고서는 소유자가 구분 건물로 등기하지 않고 일동 건물을 전체 등기를 했다는 것은 이걸 전체 한 개 건물로 등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구분 소유권이 성립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소유권 몇 개? 하나만 나오는 거지. 맞았고. 그럼 2번은 반대로 구분 소유권 객체로서의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췄어요? 갖추지 못했어요? 갖추지 못했다고 그랬죠. 그럼 이걸 갖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통짜로 그냥 건물 한 채 졌다고요. 그래놓고 등기부에는 뭘로 등기했어요? 구분 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를 했죠. 자, 이 등기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네? 유효, 무효? 아니, 이걸 보지 말고 이걸 보라니까.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면 무효가 되는 거지, 법은. 법대로 좀 생각하시라니까. 요건 하나만 두 개 다 갖춰야 되는데 하나만 갖추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여기는 아예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구분 소유권으로 등기를 했다고 해서 이게 구분 소유권이 성립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무효가 되는 거지.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 이런 것은. 그냥 요건에서는. 그럼 무효인데 이 무효인 등기를 토대로 해서 낙찰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구분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지. 그렇게 결론 나와야죠. 응? 둘 다 맞았어요. 자, 3번이야 뻔한 얘기니까 읽어보시고. 자, 대지 사용권은 원칙적으로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가 없죠. 하지만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처분할 수가 있죠.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자, 5번은 읽어보시고. 98번 들어갑니다. 공용 부분을 좀 주의해서 보세요. 공용 부분. 또 판례 하나가 최근에 바뀐 게 하나 있으니까. 공용 부분, 계단복도 같은 것들 얘기합니다. 근데 공용 부분은 둘로 나눠서 법정 공용 부분이라는 것과 규약상 공용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법정 공용 부분은 당연히 공용 부분이 되는 거죠. 등기할 필요가 없죠. 계단복도, 엘리베이터 같은 거.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를 해야죠. 취지. 자, 그러면 그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계단복도에 대한 지분 가지고 있죠. 그 아파트하고 분리해서 그것만 처분할 수가 없지. 그건 규약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돼. 이것은 규약으로도. 대지 사용권은 전유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죠. 규약으로 분리 처분 가능하도록 할 수 있어. 그거는 대지 사용권은. 대지 사용권은 땅에 대한 지분이고, 이건 아파트 계단복도에 대한 지분이라고요. 생각해보면 그거 당연한 얘기가 돼. 아파트 301호에 사면서 그 아파트 지분만 다른 사람한테 계단복도만 지분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그냥 규약으로도 분리처분할 수가 없죠. 자, 공용 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 뭐 계단복도나 이런 것들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 집회의 과반수가 아니라 4분의 3 이상 의결을 거쳐야 되죠. 3번이 틀렸어요. 재건축은 얼마? 5분의 4. 관리비 징수에 대해서 규약이 없다 하더라도 이미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공용 부분 지분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전유 부분 면적에 비례해서 지분이 정해지게 되죠. 그럼 관리비에 대한 부담 비율도 다 정해졌지. 그럼 당연히 각각의 구분 소유자한테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규약이 없다 하더라도.
자, 5번이 이제 최근에 바뀐 판례인데 공용 부분을 구분 소유자 중 누군가 무단점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계단복도 끝에다가 지가 뭘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사용해. 그러면 다른 구분 소유자한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냐 없냐 그긴데 그전에는 없는 걸로 돼 있었어요. 판례가. 근데 올해 나와 가지고 다른 구분 소유자한테 부당이득 반환할 의무가 있는 걸로 바뀌었지. 자, 99번. 자, 1번은 많이 보셨던 얘기니까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해서 전에 구분 소유자가 안 냈어요. 안 내니까 연체료가 붙겠죠? 그 연체료는 특별 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관리비에 포함되질 않죠. 자, 전유 부분이 속하는 일동 건물의 설치 보존의 흠으로 인해서 다른 자에게 손해가 입힌 경우 그 흠은 어디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어디에? 공용 부분이요, 공용 부분. 자, 집합건물법에 지문을 정리 잘 하세요. 이건 뭐 판례도 별로 없고 지문 가지고 나오니까 양이 많으면 하나 찍어야 되겠다. 그래 편하게 생각해도 돼. 나와봐야 한 문제 정도 나오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일동 건물 설치 보존의 흠으로 인해서 다른 자에게 손해가 입혔다. 그럼 다른 사람한테 손해배상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근데 일동 건물 전체에 대해서 흠이 있죠? 그럼 여기에 있는 구분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겠지. 그럼 손해배상 비율을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비율은 지분으로 따져야 되겠죠. 그럼 지분은 공용 부분 지분에 따라서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 흠은 어디에 존재하는 것으로?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담보 책임 얘기인데 공용 부분에 대해서 담보 책임은 자, 존속기간 기산점이 사용 검사일이나 사용 승인일로부터 기산을 하게 돼 있죠. 하지만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 검사일 승인일 그러면 안 되고 이것은 인도한 날부터예요. 뭐 3년, 5년, 뭐 10년 뭐 이렇게 있는데 기산점 계산 기간을 뭐 그러고 열 건 아니고 언제부터 따지냐 할 때 공용 부분은 사용 검사일이나 사용 승인일부터 따지는 거고 전유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 아파트 해보니까 들어가 사보니까 그 전유 부분에 금이 가고 돼 있어. 그것은 뭐 한 날부터? 인도 받은 날로부터 하는 거예요. 인도를 받았어야 뭘 하자를 알든지 말든지 하겠죠. 자, 4번도 담보 책임에 대한 건데 하자 담보 추구권. 그럼 하자가 뭐 중요하면은 해제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에 들어가야겠죠. 그런 권리는 처음 분양받은 사람이 갖겠어요? 현재 소유자가 갖겠어요? 현재 소유자가 가져야지. 그건 상식이죠. 5번도 임대 후 분양 전환된 집합건물의 경우에도 분양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존속기간을 정하는 게 아니라 언제? 인도 받은 시점부터 따지는 거예요, 이것도. 자, 마지막 100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번 관리단에 대한 얘기죠. 관리단이라는 것은 이제 뭐 상가 같은 데 많이 있는데 자, 구분 소유가 성립되게 되면 특별한 조직 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자, 포인트는 누굴 구성원으로 하는 거예요? 구분 소유자 전원의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 틀리겠죠. 전유 부분의 점유자라는 것은 임차인이나 전세권자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안 돼요. 누구야 돼? 구분 소유자야 돼, 소유자. 자, 2번은 그냥 수분양자,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대금은 다 냈는데 분양자 측의 사정으로 이전 등기를 겪지 못했다면 이 사람은 법적으로는 구분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람은 관리단 구성으로서 의결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보시고. 자, 3번은 관리인이라는 사람이 있을 텐데 또 관리인은 굳이 구분 소유자일 필요는 없죠.
근데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사정이 있어. 뭐 관리비를 횡령하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럼 각 구분 소유자는 그 관리인 해임 청구 들어가줘야 되겠죠? 어디에다가? 법원에 하는 거예요, 법원에. 집합관리 법원은 이렇게 좀 수준 낮아. 말장난 하는 거예요. 중개사법하고 똑같아. 그냥 수준이 아주 낮은 법이에요. 살짝 바꿔놓는 거예요. 자, 이제 4번, 5번 가볍게 이제 재건축에 대한 거. 뭐 5분에서는 다 아실 거고, 주거용에서 상가용으로 재건축도 되죠. 하나 단지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을 때 일괄해서 재건축할 때는 재건축 의결을 일괄해서 재건축 의결을 갖는 게 아니라 각각의 개별적인 건물마다 있어야 돼요. 자, 거기까지 정리를 합니다.